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절대 조건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 강렬한 감정,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의 경우 훨씬 더 길죠. 이러한 강렬한 사랑의 감정은 짧으면 8주, 그리고 길면 12개월 정도 쭉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바람 빠진 풍선 맹기로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몇 년간 쭉 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곤 하지요. 1960년대 이후 지식인들, 특히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현대 자본주의 문화에서 발달한 서구 사회의 아주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실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결혼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꼭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 그게 꼭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결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인 서로의 관점이 맞으면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관찰되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라는, 잠시만요, 여기 누가 개를 풀어놨나? 여기 저거 멍멍이 소리가 나.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결혼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남녀 사이 인간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 당연히 사회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는 말 못하기 때문이죠.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사랑 그리고 결혼이 사뭇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목적으로 한 이불을 덮고 몸을 섞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다 보면 그 전에 없던 사랑의 감정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서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 그 전에 없던 사랑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결혼의 전제 조건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결혼이 만들어낸 인간의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몰리에르가 자기가 쓴 연극 스가나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종종 결혼이 만들어내는 열매다. 처음에는 불행해 보이는 신랑 신부, 언제 저 인간을 잡아먹을까 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신랑 신부였다 하더라도 몇 달 혹은 몇 년간 같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하트 뿅뿅 나오는 그러한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커플들, 여러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커플 없는데요. 여러분, 끼리끼리 아시죠?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얼른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하하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최종 선택은 상당히 무작위적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값이 늘 우리 인생에 놓여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상 선택지는 나에게 있겠지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딱 뚜껑을 열어보면 헐, 선택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말 많아봤자 한 두어 명, 겨우 그렇게 좁은 선택지 안에서 누가 좀 더 나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결국 눈물은 머금고 또 다른 선택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아예 마음에도 없던 선택지를 어쩔 수가 없이 그냥 픽 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결과가 겨우 너냐? 너야? 이러한 씁쓸한 운명의 장난, 그 소나기에서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꼭 불행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사랑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짝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뉴욕 주립대학교에 있는 샌드라 머레이 교수는 남녀 관계를 거의 한 40년 동안 연구하신 굉장히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머레이 교수가 말씀하시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확실한 레시피는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을 나의 이상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나의 이상형은 어디에 있나, 저기에 있나, 거기에 있나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파트너를 나의 이상형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상형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서 오는 관계의 만족도 또한 그에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관계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이상형 찾지 마세요. 지금 내가 접근 가능한 그 이성을 나의 이상형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사랑을 꼽는 사람들이 좋은 많습니다. 하지만 21세기 AI 시대, 열린 사고방식의 시대,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야무지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사랑, 그 다음 결혼, 이 공식보다는 결혼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공식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